역대 대통령들은 전부 대통령이 중심이고 특히 네. 김건희의 센터 본능. 징이에요 아주. 뭐라 그러죠? 사진에서 그 인물 이렇게 포커싱하고 맞아요. 옆에 블러처럼 이렇게 네. 되는 거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아웃포커싱인가요? 허리에 그게? 딱 하고 아웃포커싱. 마포대교 이런 장면들 네. 뭐 그 아웃포커싱. 네. 네. 그렇듯이 역대로 다 자기들만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나오는 몇 장의 사진들 맞아요. 식당에서 왜 일하시는 분들 우리 급식 노동자 어머니들이 급식 더 예. 그 집중이 되도록 그렇죠. 사진 찍었죠. 그리고 아까 네. 이제 장면에도 나오지만 이태원 참사 때도 보시면 대통령의 옆모습과 뒷모습 그리고 그 현장 장면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그동안 제가 윤석열을 턱 밑에서 봤을 때 국가 경영 마인드는 없다. 상명하복식의 통치 마인드만 있다. 네. 그럼 이건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건 틀림없이 탄핵각이다. 왜냐하면 뭐든지 그냥 뭐 쓸어버려 뭐 내가 하고 능력도 싶은 대로. 없으면서 네. 진짜 능력이라도 있으면 말이 안 해. 그렇죠. 뒤에 능력 없다는 게 이제 쿠데타 하면서 네. 일방적으로 안 되니까 그냥 힘으로 뭘 해보려는 이걸 이제 다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위 쌍방향 소통, 맘 이코노미 시대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죠. 네. 엄마의 마음 같은 어떤 그런 교감, 공감이죠. 네. 어떤 일방적으로 뭐를 내놓고 이거 해 하고 푸시가 아니라 들어보고 또 의견 내고 들어보고 의견 내고 하면서 어떤 쌍방향 소통의 정점을 보여주는 그게 몇 장의 사진만으로도 네. 많은 말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드러나고 있는 네. 이 장면들 네, 인상적입니다. 그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예전에 김건희가 중동 어디 나라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 나라의 정상과 윤석열이 걸어가는데 네. 뒤에 김건희가 걸어가. 무슨 어쌔신도 아니고 말고 검정색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때 전설의 사진이 있어요. 나는 이게 진짜 맞아요. 정말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정말로. 왜냐면 그거는 합성이거든.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치 앞에 두 마리 무슨 뭐 소를 끌고 갔듯이 김건희가 검정색 옷을 걸어가고 있는 거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 외교 역사상 그런 거 없을 겁니다. 그게 그런 게 있다가 말씀하셨다시피 그 작가님이 성함이 이제 위성환 작가님인가 있어 이번에 대통령 포스터 찍은 분인데 그분이 이제 가면서 실제로 그 대통령과 정치인이 어떤 곳으로 시선을 향해야 하는지를 잘 담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바마 때 보면 오바마의 뒷모습이 많이 찍히고 상대 일반 국민들이죠. 주권자인 국민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게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 주권의 시대에 걸맞게 지금 국민을 맞습니다.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 출근해서 일단 용산이고 청와대 이전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용산으로 들어갔더니 이제 무덤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남겼어요. 네. 하나도 뭐가 남아 있는 것이 없고 사실상 거의 다 증거인멸이나 다름 없는 상황. 요걸 지시한 게 정진석과 윤재순 네. 뭐 이런 이름까지는 나왔어요. 결국은 요거는 증거인멸로 보는 게 맞겠죠. 안에 있는 남아있는 증거인멸입니다. 뭐 하나 종이 쪼가리라도 그렇죠.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시한 거잖아요. 네. 원래 이제 보통의 정부 인수위가 있고 그러면 선임행정관급을 각 파트별로 인수인계 책임자로 해서 네. 실제로 새로 들어가는 정부의 인수인계 담당자들하고 해서 한 달 길게는 2달까지도 하고 그 기간에 그들에 대한 임금을 줘요. 네. 실제로. 그러고 박근혜 때 이제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기밀들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 상당수가 복합기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복합기도 요즘 슈퍼컴퓨터처럼 이제 서버가 다 돼 있고 거기에 스토리지로 다 쌓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없애버려요. 포렌식을 해보면 이제 네. 다 나오고 그런 걸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들이 그때 당해보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다 없애버린 거죠 다 컴퓨터도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뭐 필기구 하나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한 450여 명의 그 대통령실 편제상 그렇고 실제로는 좀 더 숫자는 더 많습니다만 그 중에 어공들한테는 이 내란과 관련된 걸 좀 덜 늘공들한테는 덜 시켰겠죠. 네. 어공들. 네. 그래서 지금 80여 명의 어공들 나중에 왜 출근도 안 하고 돈 받고 나오잖아요. 네. 오늘인가 기사 나왔죠. 다 면직 처분했다. 네, 이들에 대한 부분은 아마 철저하게 그 증거인멸 지시를 했을 겁니다. 저는 면직으로 절대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공무원이면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거부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받아갔던 그 세금들 다 토해내든지 처벌받든지 그래야죠. 일도 안 하고 아니 출근 안 잘못했으면 하고. 다 빵에 보내야죠. 네. 당연하죠. 그 네. 진보 정권의 온정주의를 조금이라도 기대했다면 어.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는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냥 넘어갈 거야. 정신
없는데 그런 거 다 싸그리 없어야 그거는 됩니다. 믿으세요. 이재명 다를 겁니다. 그죠? 나 그거 제일 싫어해. 그런 맛에 지지합니다. 제 온정주의 따위 없습니다. 뭐 어디 봐주고 그래요. 봐줬더니 결과 내란이었어요. 최악이었죠. 네. 우리 세금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내란과 관련된 부분은 절대로 그건 봐주면 안 됩니다. 그건 역사에 네.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제대로 그렇습니다. 수사하면. 예. 변호사님 어떤 말씀? 근데 항상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때 가장 윗대가리를 반드시 처벌하고 필벌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법을 운용하다 보면요 제일 밑에 실행행위자를 처벌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그 사람이 직접 없앴다? 그 사람 처벌해. 그렇게 끝내는 게 사실은 이게 법의 어떤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시 관계가 명확하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네. 그거를 밝혀서 그 윗대가리를 처벌하는 게 핵심이다. 당연하죠. 네네. 보통 이제 실행한 사람이 처벌받고 약간 뭐 네. 예를 들면 직권남용이나 이런 거 잘 약간 좀 다르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예, 시킨 애들은. 근데 네. 이건 내란 수개기 때문에 네. 내란과 관련돼서는 뭐 빠져나가기 진짜 어렵지 않을까. 내란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는 거, 정진석, 뭐 김주현 등등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심우정과 김주현이 민정수석, 비화폰으로 민정수석 통화를 했는데 그 시기가 10월 달이었잖아요. 10월 10일, 10월 네. 11일이었고 그런데 뭐 그 뒤에 며칠 후에 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무혐의 처리가 났다. 근데 그것 이상으로 비화폰은 진짜 AKA 내란폰 아닙니까? 네. 내란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국가의 비상 상황 관련해서 지금 연락하는 것만 이거로 한다라는 의사소통이 되어 있다면은 저는 그 시기에도 이미 김용현이 준비를 많이 했고 그리고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게 9월 6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북의 뭐 원점 타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그때 그 시점에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김건희 건을 봐주기 위해서 민정수석 김주현과 심우정이 통화한 것이 아니라 내란에 네. 뭔가 연결고리가 아닌가. 연결고리 관련해서 이제 제가 12월 15일 날 네. 아주 놀라운 제보를 받고 이제 바로 당에는 전달을 드렸었죠. 대검에서 누구가 어떻게 그렇죠. 해서 출동한다 네. 하는 거를 이제 12월 3 내란의 밤에 그래서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국회에서 질의해 줬으면 좋겠다. 통신에 대해서 체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었죠. 2달 정도 가까이 그런 게 이제 오픈이 안 되다가 추미애 의원실에서 이제 통화 내역을 오픈을 했잖아요. 네. 12월 3일 밤 00시 37분에 대검의 디지털 포렌식 최고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는 그 과장, 부장검사입니다. 네. 그 과장이 방첩사 대령하고 통화를 하죠. 00시 53분에 방첩사 대령은 국정원의 포렌식 최고 전문가랑 통화를 연쇄적으로 하잖아요. 나중에 이들이 안부 전화했다고 거짓말하죠. 당연히 거짓말이죠. 내란이 터졌는데 안부 같은 소리. 내란이 터지면요 방첩사 대령이 검찰한테 안부 전화를 해야 돼요. 검찰이 방첩사 대령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그때 과연 대검의 검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이걸 알고 중앙선관위 서버 확보하는 거에 같이 개입이 됐다? 검찰총장이 모를 리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때 이미 이제 그러면 비화폰도 썼겠구나라는 추정을 해봤죠. 아니나 다를까 나오는데 훨씬 더 이전 시점 통화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 검찰이라는 게 뭐예요? 정권을 견제하고 균형 권력기관을 사찰이 아니라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이런 데잖아요. 네. 본인이 왜 비화폰을 써요? 그러니까요. 이 비아폰의 특징이 궁금한데 이 비아폰은 통화했다는 기록이 남기는 겁니까? 통화 비화폰은 일단 통화 녹음이 안 되고요. 녹음이 안 되고. 그러니까 녹음이 안 되고 도청이 안 되고. 도청이 안 되고. 그런데 여기에 기록은 맹점이 하나 있죠. 비화폰으로 일반인과 할 때 상대방이 녹음한 게 있을 수 있지. 그건 되니까. 그 상대방은 자기 마음이니까. 통화 기록은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화 기록도 남는 거고. 누군가는 살라고 지시를 받는 사람 남겨두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시를 하는 사람이 남겨둔 건 변태거든. 이게 지금 맞아. 우리가 이제 지금 2주도 안 됐잖아요. 이제 네. 재미난 일이 펼쳐집니다. 저도 이제 제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할 때 이제 13개 부처 파견 공무원들이 약 54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네. 뭐를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부당한 걸 시킨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공무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어마크라고 왜 보면은 저 증거 삐지 남겨놓구나. 포스트잇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적어놓든지 네. 연필로라도 적어놔요. 다 기록을. 혹시라도 자기가 피해를 입을 조기는 없는 거잖아요. 네. 부당한 지시다라고 네, 한다면 네. 이게 벌써 굳어진 지가 꽤 됐어요. 특히나 박근혜 탄핵 때 이제 탄핵 수사하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막 당하고 하는 걸 보면서 그 뒤로는
기록해놓고 자기 증거, 자기가 피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는 게 다 관행이 돼 있어요. 공무원 그래요? 공직사회에. 자, 이제 새 정부 출범해서 본격적으로 특검 수사하고 하죠. 자료 무더기로 나옵니다. 비아폰 통화 이런 것들을 못한 게 저기를 미리 서버로 확보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그에 준하는 자료들 저 공무원들이 부지기수로 들고 옵니다. 그 약간 참고인 같은 관계부처의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나오세요 하는 순간 나갈 때부터 난 들고 나가겠지 않겠냐. 부르실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저는 정말 시킨 대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12월 15일도 저는 포인트인 게 그때가 공식적으로 탄핵된 지 이틀 뒤인가요? 그렇죠. 네. 다음 날입니다. 14일에 탄핵이 됐고 그러니까 15일 이게 다음 날입니다. 결국은 큰 포인트가 있으면 네. 제보는 쏟아질 수밖에 없고 이건 정권이 아예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시작되면 뭐가 달릴 수밖에 없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뭐 이 수사가 시작되면 명태균 씨도 진술이 이제 상당히 바뀌거나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죠. 제 목표는 이준석입니다. 오로지. 오늘 지금 단독 나왔는데 네. 오세훈이 김용태, 김재섭, 이준석이랑 밥 먹는다고. 맞아요. 오찬에 나왔거든요. 네. 넷은 모르겠다. 거기서 이준석과 오세훈은 무조건 명태균과 관련해서 날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네, 명태균한테 가서 막판 단일화는 결국 명태균이 계속 이준석한테 연락해서 김문수랑 단일화라 하라. 그럼 결국은 그렇게 시킨 이유를 우리가 추정하기로 김문수가 돼야 너를 털어주든가 말든가 할 텐데 이재명이 되면 너는 절대 못 턴다. 넌 네. 바로 죽으니까 너가 이준석 꼬셔가지고 단일화 어떻게든 하라. 시켰다라고 저희가 추정하지 않았습니까? 단일화를 왜 안 했을까요? 그럼 끝까지?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있었겠지. 이준석은 김문수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미, 명태균은 어떻게 바람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어떻게든 김문수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만드는 쪽에 초점을 두는 사람. 이준석은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안 다음을 돼. 보고 좀 참겠다. 네, 단일화 어차피- 관련해서 이제 방송에서 그 김민석 지금 총리 이제 후보자, 지명자도 후보자도 계속 단일화 한다. 이 사람들 단일화 한다 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방송 전에 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사람들하고 네. 이거 끝까지 너 단일화 할 거지? 반드시 너 한다. 그러면 내란 세력과 손을 잡는 거다. 이거를 계속 깔은 거예요. 그렇죠. 경고. 속마음은 뭐예요? 단일화 하지 마 이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방송에서 뭐 어떤 분은 이제 틀렸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분히 저희가 네. 의도한 그 목표는 달성이 됐죠. 네. 그렇게 이미 깔아놔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이 네, 못했 단일화 할 거지? 그 누가 이제 그 웹툰이가 일러스트로 만들었어요. 김민석 의원이 그 멱살 잡고 단일화 단일화 할 거잖아 하면서 이제 본선거까지 들고 뛰는 그런 일러스트를 누가 만들었더라고. 맞아요. 사실 저도 페이스북에 단일화 한다는 글 다 지웠습니다. 선거 끝나고. 결국 내일 단일화 하겠구만. 3차 토론 끝나고 하겠구만. 이런 맞아. 거 계속 계속 썼거든. 그랬잖아. 지금 올라가면 없어. 다 지웠거든. 그랬군요. 약 올린 거죠. 그리고 저는- 기억신당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네. 본인 스스로가 워낙 큰 인물이 돼서 대선 후보는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망상이 있었대요. 대선 기간 동안. 그래요. 큰 인물은커녕 지금 사라지게 생겼는데. 작살났죠. 뭐 저희가 처벌해야죠. 건드릴 필요도 없이요. 이게 41.15와 8.33가요? 그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단순 더하기 하면 어쨌든 뭐 실제로 합치면 그만큼 못 이기지만 네. 더하기 하면 49.49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TK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 때문에 졌어. 너 때문에 졌어. 그러니까. 계속 네. 나오니까 네. 우리가 억지로 뭐 건들 필요도 없을 그런 수준이 국민 됐죠. 밉상이 됐군요. 네.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사라져야 할, 치워야 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워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네. 그 중에 하나로 묻힐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기억나면 방송 중에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누군가한테 귀에 들어간다는 네. 겁니다. 네.